여러분들은 미국 여배우를 통틀어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를 떠올리면 어떤 여배우가 떠오르세요? 영화라는 문화가 이제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가 되면서 마블, 디즈니 이런 회사들이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죠. 이런 시대에서 마블, 디즈니 이런 회사들의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전 세계에 팬들이 생기고 또 거액의 돈까지 받으면서 캐스팅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마블이 선택한 배우, 한국에서는 이미 엄청난 팬덤이 있고 전 세계에 이미 많은 이름을 알린 배우 스칼렛 요한슨 이야기입니다. 일단 마블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스칼렛 요한슨이 마블 영화에 유독 많이 출연을 하죠. 마블 영화가 시리즈로 자주 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 마블 세계관에서 블랙 위도우라는 캐릭터를 스칼렛이 맡고 있어요. 마블에서 제작한 어벤져스 영화가 마블 세계관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총 출동해서 만들어지는 작품이어서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얼굴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이게 영화가 성적이 안 좋으면 다음 편을 만들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어벤져스 시리즈 중에서 관객수 700만 명 이하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심지어 연령 성별 상관없이 가족들이 다 같이 봐도 재미있는 영화라는 평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서 엄마도 그걸 못 당하니까 스칼렛을 데리고 광고 모델 배우 오디션 막 보러 다니기 시작해요. 생각해보면 현 시대에 이렇게 엄마들을 쪼르면 어떻게 되죠? 욕만 겁나 먹어요. 근데 스칼렛 엄마도 좀 달랐던 것 같고 스칼렛이 시대도 잘 타고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오디션을 보러 다니기는 하는데 계속 탈락을 해요. 이유가 목소리 때문이거든요. 스칼렛 어렸을 때 얼굴이 지금 스칼렛의 얼굴에 젖살이 붙고 어려진 외모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옛된 외모에 목소리가 낮고 허스키하게 나오니까 심사위원들이 막 놀라는 거지. 외모랑 목소리가 매치가 너무 안 된다. 이런 이유예요. 또 이게 한두 번이면 다행인데 만나는 심사위원마다 이러니까 스칼렛이 상심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해볼 건 아닌데 싶었던 거지. 그래서 스칼렛한테 포기를 권했다고 해요. 근데 이 나이에 뭐가 그렇게 간절했는지 스칼렛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진짜 배우가 되고 싶다 막 이랬대요. 그러면서 오디션을 더 열심히 보러 다녀요. 그러다 한 영화의 단역의 자리를 받으면서 스크린 데뷔를 하게 되는데 일라이저 우드가 주연을 맡고 브루스 윌리스가 출연을 한 노스라는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가 제작비 25%를 회수도 못할 정도로 폭망을 하게 돼요. 근데 스칼렛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었죠. 그 후로 매니엘로라는 작품까지 캐스팅이 되면서 연기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매니엘로에서 다크한 분위기의 꼬마를 스칼렛이 연기를 하는데 처음으로 콤플렉스였던 목소리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해요. 스칼렛 목소리랑 캐릭터랑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얘기도 많았고 영화 초입부에 스칼렛 목소리가 내레이션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홀로 집의 호스 위스퍼러 영화에 연달아 출연을 하면서 연기력도 점점 좋아지고 특히 호스 위스퍼러 영화에서 승마를 하다가 다리가 절단당해 삶의 의욕이 없는 어두운 분위기의 아이의 배역을 맡았는데 연기력으로 엄청 극찬을 받아요. 그해 아역배우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 수상까지 하게 되고 그러면서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목소리가 컴플렉스였던 스칼렛의 목소리가 장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해요. 10대인 다른 동년배 배우들과 뭔가 다른 성숙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차별화되기 시작하고 주연급 배우로 부상하기 시작하죠. 성인이 되지는 않았는데 워낙 조숙한 이미지가 스칼렛한테 풍기는 거야. 그러면서 19살 나이에 성인 역할을 맡기도 해요. 그 영화들이 진주 목걸이를 한 소녀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라는 작품이죠.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는 아직까지도 스칼렛 청소년기 대표작 중 하나라는 평을 받고 있거든요. 한국 돈 46억을 제작비로 썼는데 30배가 넘는 1,400억을 수익으로 벌어들여요. 엄청난 흥행작이 된 거지. 원래 여주인공 캐스팅할 때 스칼렛이 너무 어리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감독이 스칼렛 목소리, 분위기가 본인이 그린 캐릭터 이미지랑 너무 잘 맞는다 해서 캐스팅을 그냥 진행시켜요.
근데 그게 옳은 선택이 된 거죠. 스칼렛은 이 작품으로 골든글러브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고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진주 목걸이를 한 소녀 이런 작품들이 너무 인상적이었는지 20대에 들어서는 주로 섹시하고 내세적인 역할을 맡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매치포인트 스쿠프 영화에 출연하는데 다시 한번 섹시와 외모가 먹히고 흥행작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외모, 몸매, 연기 빠지는 게 없는 배우라는 평을 받기도 하고 근데 외적인 부분으로만 승부를 보는 배우는 아니었어요. 위에서도 스칼렛의 목소리 콤플렉스를 얘기했었고 성인이 되어서 허스키한 목소리가 빛을 발했다고 했는데 2013년에 조커로 유명한 호아킨 피닉스 아시죠? 그 배우가 주연을 맡은 작품 그녀라는 영화에서 다시 한번 목소리만으로 존재감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호아킨 피닉스와 감정적 교감을 나누는 인공지능 사만다의 목소리 연기를 스칼렛이 했는데 이 캐스팅 과정도 재미가 있어요. 어느 날 영화감독 스파이크 존즈가 목소리 출연 의사가 있냐며 스칼렛 요한슨을 본인의 집으로 초대해요. 스칼렛은 간단한 역할인 줄 알고 감독의 집으로 갔는데 8시간 동안 집에서 감독과 호흡을 맞추며 미친듯이 대본만 읽었다고 해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이게 일종의 오디션이었다고 해요. 이때 이미 영화는 촬영이 끝난 상태였고 목소리 연기도 영국 배우인 사만다 모튼이 마친 상태였다고 해요. 근데 막바지 편집을 하다 보니 사만다 모튼의 목소리가 영화 톤과 맞지 않는다 생각했고 녹음본을 다 폐기하고 아예 다른 배우로 다시 녹음을 하기로 했고 감독은 기계의 느낌이 나면서 인간 같은 기묘한 경기의 목소리를 원했다고 하는데 스칼렛한테 주문했던 요구는 감정은 느끼지 못하는 존재인데 듣는 이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있어 보이는 느낌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해요. 요구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마저도 스칼렛은 소화를 해냅니다. 이 영화는 현대인의 우울함을 소름 돋게 잘 조명했다는 엄청난 호평들을 받으면서 아카데미 시상식 5개 부문에 후보로 오르는 영광을 누리기도 해요. 그러면서 스칼렛은 같은 장르에만 머물러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닌 본인을 자꾸 변화시키며 다른 연기와 장르로 연기를 보이는데 그게 스릴러 액션 장르였죠. 대표로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만 320만 관객을 돌파할 정도로 꽤 흥행했고 할리우드 거장 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의 프레스티지에서는 크리스찬 베일, 휴잭맨의 라이벌 싸움 사이에서 긴장감을 더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올드보이로 유명한 최민식 배우가 출연한 루시에서도 인간에서 USB 카드가 되어가는 난해한 캐릭터마저 소화를 해내고 이렇게 많은 액션 스릴러 여러 작품과 캐릭터를 맡으며 한정적이지 않은 연기폭이 넓은 배우라는 평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장르를 불문하고 여러 연기를 보이려 노력했던 스칼렛은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장르에 도전하게 되고 그게 위에서도 얘기했던 마블 영화 시리즈의 블랙 위도우였죠. 마블 작품과 연기에 대한 이야기는 위에서 했으니 제외하고 마블 세계관에서 블랙 위도우를 맡게 된 과정을 얘기해볼게요. 2008년 아이언맨 1편이 개봉하기 전만 해도 스칼렛은 히어로물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었다고 해요. 지금 히어로물 하면 흥행보증 수표로 많은 배우들이 탐내는 작품이거든요. 당시에는 아이언맨 1편의 성공으로 현재 10년이 넘어서까지 전 세계가 열광하는 시리즈물로 자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였어요. 마블 영화가 아이언맨 전후로 만들어진 작품들은 출연 배우들의 흑역사를 만들어낼 정도로 흥행에 참패를 했으니까. 그래서 스칼렛 같은 주연급의 배우가 굳이 이런 모험을? 이런 반응이 대다수였고 하지만 평소 히어로물을 좋아하지 않는 엄마까지 아이언맨 얘기를 하니까 스칼렛이 영화관에 직접 가서 영화를 봤대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 뒤로는 마블 측에 본인의 출연 의사를 계속 어필해요. 근데 그때 감독이 선택한 배우는 에밀리 블런트였어요. 근데 그때 에밀리 블런트가 걸리버 연기 촬영 중이었거든요. 촬영 일정이 맞지 않아 캐스팅이 불발되었고 블랙 위도우 캐릭터는 스칼렛의 차지가 돼요. 그 후로 10년 동안 9편의 작품에서 블랙 위도우로 활약하며 엄청난 히트작들을 몇 편이나 만들어내죠. 이때를 회상하면서 스칼렛은 저는 거의 모든 배역에서 두 번째 선택이었다. 제 배우 생활을 통틀어 최고로 기분이 좋았던 연락은 거절 통보를 받았던 배역에 대해 다시 저를 캐스팅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는 거예요. 그 배역에 더 감사함을 갖게 되거든요. 이렇게 직접 언급하기도 하고 작품, 연기에 대한 이야기 말고 연애사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스칼렛의 첫 번째 결혼은 24살이던 2008년이었죠. 상대가 데드풀로 유명한 라이언 레이놀즈였는데 결혼 초창기는 뭐 같이 운동도 다니고 산책도 하고 달달한 신혼생활을 하는 듯 했어요. 근데 이 결혼생활은 2년 만에 끝이 나요. 당시 이혼 사유에 대한 이야기는 밝히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여러 추측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또 워낙 할리우드 대표 배우 커플이었던 만큼 하나하나가 엄청난 파급력이 있었을 테니까 당시 서로에 대한 경쟁심이 엄청 컸다고. 누구 하나가 좀 더 잘 되는 걸 보면 둘 다 배우이다 보니까 누구 하나는 경쟁심이 생기고 이게 계속되다 보니 관계 악화의 원인이었다고 해요. 또 촬영으로 다른 지역에 몇 달 동안 떨어져 있는 기간도 많았다고 하고 지금은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콜린 조스트와 공개 연애를 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약혼을 발표하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결혼에 대한 기대감도 많은 관심거리가 되고 있어요. 연기, 외모, 몸매까지 하나도 빠지는 게 없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 색다른 연기에 도전하고 대중들에게 많은 걸 보여주려 노력하는 스칼렛. 목소리 콤플렉스를 본인의 장점으로 승화시키고
이제는 할리우드에서도 액션 장르에서만큼은 따라올 여배우가 없다는 평을 받는 스칼렛. 앞으로 스칼렛의 새로운 도전은 무엇이 될지 함께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삶이었습니다.